야당에서는 이 북한 관련 우리 측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어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서 참으로 착잡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DJ 노무현 햇볕 정책 10년이 북핵 개발에 자금과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 대북 대화 구걸 정책은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비밀 접촉입니다. 어제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요. 우리 정부도 좀 화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소연 앵커가 먼저 풀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무술연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여 환영합니다. 통일부와 문체부는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제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 접촉에 대해 뒤늦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중국 쿤밍에서 북한 무능단장을 만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등이 참가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크루즈 선박까지 준비해 북측의 이동과 숙박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제안했던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까지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제 왼쪽과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후 2시, 그러니까 잠시 8분 뒤에 저곳 정부 서울청사 통일부 합동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아마도 다음 속보 보시면 아마도 북한의 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청와대가 이제 통일부의 몫이다라고 얘기한 직후라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2시에 통일부 직접 연결해서 조명균 장관이 어떤 얘기를 북한에 제안하는지 한번 저희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건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 네. 저희 키워드가 비밀 접촉이거든요. 이미 이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여권 인사들이 좀 미리 나섰었네요. 그렇죠. 사실 뭐 비밀 접촉이라는 게 어느 정권에서든지 사실 남북 간의 비밀 접촉은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일단 베를린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대북 관계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가지겠다는 의지를 이제 밝혔었죠.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나 핵 도발로 해서 사실 이제 상당히 지체돼 왔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최근에 이제 그 통일부가 발표한 그 사항 중에서 북한이 패럴림픽 참가를 위해서 선수단을 해외에 보내고 있다, 이런 정보가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실제로 북한도 어제 이제 김정은을 통해서 직접 발표하긴 했지만 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움직임은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문순 지사가 지난달 19일이죠. 중국 쿤밍에서 이제 북한 측 관계자를 만나서 실적으로 이제 또 우리 측에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실 김정은의 어떤 제안도 이미 그 전에 사실 비밀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종구 실장님, 네. 물론 북한의 참가를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네, 일각에서는 말씀처럼 북한의 도발이 좀 상당했잖아요. 네. 새벽에 NSC 소집한 것도 여러 차례인 것 같은데 이럴 때에도 물밑 접촉했느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당장은 그것이 뭐 이렇게 밝혀질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오래전부터 아마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쿤밍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 만남이 최 지사가 만났고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이 갔단 말이죠. 예. 이제 김진표 의원은 사실 현재는 그런 큰 어떤 공식 직책은 없습니다만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이를테면 국정자문기획위원장,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꼴이죠. 예. 그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예. 이 주요 직책입니다. 그런데 김진표 의원이 굳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아리 스포츠컵 그 남북 그 축구 대회에 갈 이유가 없는데 저 해당 갔단 사진이죠? 말이죠. 예. 예, 해당 사진입니다. 이것이 예. 지금 쭉 보시면 김진표 의원이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예. 그 옆에 김경성 남북 교류 그 체육협 이사장이고요. 그런데 이때 왜 김진표 의원이 굳이 쿤밍에 갔을까라는 어떤 의심이 좀 의심이라기보단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에 최 지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김진표 의원이 직접 만났단 말이죠. 박정 의원과 함께 무능 단장인데 북한 측이 무능 단장이 그쪽에 차관급입니다. 그다음에 저 대회에 차관급을 굳이 나올 이유가 없었는데 차관급이 나왔다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 이렇게 그 고위 그 이 당에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은 굉장히 큰 고위 인사인 김진표 의원이 갔다. 뭔가 저기서 어떤 결론을 냈다. 그렇다면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상당 부분 오래전부터 어떤 접촉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북이 굉장히 한 10월, 11월 연달아 그 계속 도발을 미사일 하는데도 쐈잖아요. 그 사이에 분명히 접촉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강명도 교수님, 북한 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화성 15형도 발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미국을 자극하면서 물밑에서는 북한도 계속 비밀 접촉 루트를 열어두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뭐 비밀 접촉이라기보다 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사실 꽉 막히지 않았습니까?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었는데 그 꽉 막힌 물꼬를 트기 위해서 다방면적으로 노력했어요. 공개적으로도 노력하고 뭐 예. 물밑 접촉을 안 했겠습니까? 특히 이 물밑 접촉이라는 건 대체로 보면 외교 관례상 국제적인 외교 관례상은 물밑 접촉이 별로 없어요. 사실 뭐 다 공개하고 하는 건데 이 남북 관계 특수성상 물밑 접촉이라는 걸 왜 일어나게 있는지부터 말씀드린다면 예. 우리가 7월 16일 날에 이제 적시자 회담 우리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군사 고위급 회담 국방부에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 일축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안을 했는데 일축당하게 되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실제로. 계속 우리는 고부만 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북한이라는 정권은 외교 관례를 중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부의 그 체면도 서는 일이기 때문에 예. 계속 물밑 접촉을 해왔는데 이 물밑 접촉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만 했다는 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 만나기 했을 때도 물밑 접촉을 했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마찬가지고 물밑 접촉 없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만 물밑 접촉을 뭐 시도했다가 이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물밑 접촉을 지금까지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예. 그러나 물밑 접촉을 해서 성과는 없었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물밑 접촉이 만났던 적이 나타난 자료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물밑 접촉은 뭐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갔을 때 뭐 북한 대표단을 만나러 간 게 아니냐 뭐 이구동성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별로 크게 뭐 놀라울 일도 아니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현정 의원님, 교수님께서 역대 정부에서 비밀 접촉은 다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김대중 정부 때 왜 비밀 접촉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박지원, 송호경 라인이 이제 핵심적인 주요 라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게 정상회담을 개최를 합의를 하면서 결국 이제 실무 라인은 당시 이제 임동원 국정원장과 임동옥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의 관계 이 속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실무 접촉들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이제 또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 또 이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비밀 접촉을 갔었고 예. 문제는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이 남북 간의 어떤 접촉이 있어 왔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좀 조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들, 그러니까 직접 제안을 했죠. 정상회담을, 베를린 회담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남북 관계라는 게 이제 정권 초기에 뭔가 힘을 있어야지만이 이루어지기 위원장님, 때문에. 잠시만요. 지금 통일부를 지금 가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월 2일 네, 2시에 안녕하십니까.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좀 어제부터죠 사실 김정은의 신년사부터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의 발언까지 남북 간 정상들이 숨가쁘게 움직여서요. 발표가 있겠습니다.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북측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여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시기, 장소, 형식 등의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남북 당국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의제, 대표단 구성 등 세부 절차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자님. 네, 뉴시스 김지훈 기자입니다. 일단 이번 공개 제의가 북한 측과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측과 저희가 어떤 사전 교감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북측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예, 김지훈 기자. 세계일보 김민서 기자입니다. 지금 고위급 회담 제의를 하셨는데 우리 측 수석 대표로는 청와대 인사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통일부에서 나가는 건가요? 급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급인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 이렇게 해서 약간은 좀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측에서 또 북측 나름대로 입장을 밝혀올 테고요. 그런 것을 서로 저희가 함께 제의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될 겁니다. 네, 정 기자님. 네, 한겨레 정인환입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체육회담을 한다 할지 뭐 다른 방식도 있었을 텐데 평창만 보면 지금 고위급 회담을 하시겠다는 것은 이번 계기로 어제 신년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회담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 고위급 회담으로 결정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남북 당국 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측 참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남북 대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단절되어 와 있었고 또 북측도 어제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당국이 서로 마주 앉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또 북측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 남북 당국회담, 고위급 당국회담으로 했고요. 구체적으로 의제 같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사전 서로 간에 세부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 협의를 통해서 정해져 나가게 될 겁니다. 네, YTN 황혜경입니다. 고위 당국 회담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미국과
어떤 정도까지 논의가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연락 채널 통해서는 북측이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다시 시도를 했을 때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지요? 예, 저희가 이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고 오늘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의한 것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연락 채널 복원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희로서는 가급적 빨리 이게 복구가 됐으면 합니다만 일단 지금 저희가 제의를 하니까 북측의 반응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김 기자님. 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이 만약에 개최될 경우에 의제를 조율하실 텐데요. 그 의제가 평창 올림픽에만 한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남북 간의 모든 현안이 다 논의가 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북한 측에서 만약에 국제사회의 그런 제재에 남측이 공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할 경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의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도 그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 참가 등을 포함한 그러한 여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하기 위한 그런 당국 간 회담을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우리로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대화가 아주 장기간 동안 열리지 않다가 열리는 만큼 여러 가지 남북 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소망스럽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 만약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 재개라든가 남북 관계 복원 이런 문제들로 저희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직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북측과 연락 채널을 통해서든 뭐 적당한 방법으로 이런 사전 협의를 해나가게 될 때 관련 사항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북한에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월 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판문점에서 하자라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갑자기 급물살을 타도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지금 이제 어제 김정은이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아마 우리가 이제 고위급 회담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고위급을 이제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 같으면 장관급 회담이 정례적으로 있었고, 예. 보통 이런 고위급 같은 경우는 주로 차관급 정도, 차관 복급이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통일부 차관이나 그다음에 안보실 1차관이라든지 차장이라든지 이런 정도 이제 수준에서 북한과 협상을 할 텐데, 일단 지금 조명균 장관이 이야기한 협상의 형태가 당국 고위급 회담입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이제 체육회담이 아니라, 평창 체육회담이 그렇죠. 아니라 고위급 회담으로 한 것은 협상의 주제를 좀 다양화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제 평창 올림픽 참가가 현안이기 때문에 예. 그걸 주로 논의하겠지만, 아마 이제 북한 측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낼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측도 보면 이제 524 조치라든지 또 대북 제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탈출을 제시할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 독자적으로 지금 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국제적인 제재가 돼 있고, 또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여전히 이거는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그렇게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회담이 우리 정부의 어떤 뜻대로 그렇게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북측도 아마 끊임없이 뭔가 요구를 할 거고, 또 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하면서 뭔가 좀 대가를 요구를 할 거예요. 그냥 순순하게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잠시만요. 대가라는 거는 뭐 돈도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북한이 이제 사실 이런 거 올 때는 모든 여비 뭐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어차피 부담하지만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를 상당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지난번 우리가 이제 대북 지원하기로 했던 그 600만 달러인가요? 그것도 아직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우리한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강 교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에 있는
비밀 접촉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번 고위급 회담 제안에는 비밀 교섭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 사실은 저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비밀 접촉보다도 이미 비밀 접촉이라기보다 뭐 김진표 의원이 가서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발표한 것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남북관계, 아니 북한이 처한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목적은 일단 그 시급한 상황에서 그 유엔의 국제 제재를 통한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출로를 미국을 통해서 출로를 찾다가 미국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핵을 포기하기 전에 절대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이거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서 이 출로를 찾으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을 통해서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출로를 찾으려고 한다. 그냥 저렇게 맹목적으로 나오는 북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번 회담이 사실 순수한 평창 회담, 올림픽 회담이면 괜찮은데 고위급 회담으로 포괄적 우리 김현정 시장님도 말씀했지만 포괄적인 거를 담게 되게 되면 계속 회담을 하다가 오히려 파탄이 되게 되면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파탄이게 되면 안 했던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냥 요구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제 모내기철도 다가오고 당장 뭐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뭐 한미동맹 축소라든가 훈련 축소라든가 모내기 때 뭐 비료를 지원해달라든가 아니면 식량을 지원해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게 지금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고 심중하게 대처를 해야지 그냥 고위급 회담으로 포괄적으로 모든 문제를 담으려 하다가는 오히려 북한의 전략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 정부 통일부는 다음 주 정확히 화요일 1월 9일에 판문점에서 만나자, 고위급끼리 만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종우 실장님. 네. 속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북한이 당연히 받아들일 겁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어저께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신년사에서 그렇게 적시한 아예 표현을 적시해버렸지 않았습니까? 시급히 만날 용의가 있다, 만날 수 있다 이런 표현 자체는 상당히 지금 아주 가시적인 어떤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왜 나오냐면 지금 어차피 지금 신년사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고 더불어서 우리 정부에서 그 다음날 바로 날짜까지 적시를 하면서 방법까지 이렇게 거의 고위급 인사를 하는 어떤 과정들은 상당 부분 양국 간의 어느 정도의 의견 일치를 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서로 호응하듯이 이 제안하고 신년사에 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 9일 날 분명히 판문점에서 열린 것은 자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 장소, 이 회담 내용 같은 거 구애받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오늘 오전에 야당에서는 이 북한 관련 우리 측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어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서 참으로 착잡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DJ 노무현 햇볕 정책 10년이 북핵 개발에 자금과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 대북 대화 구걸 정책은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와 미국을 분리하려는 김정은의 속내가 담겨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쪽도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제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파격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은 김정은이 두 가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대제 압박 때문에 굉장히 심하다는 것과 함께 또 사회문화적으로 상당히 어떤 이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힘들다는 이야기 두 가지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현재 대북 제재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활로는 결국은 남한을 통해서 뚫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